오늘 퀵랩에 대해서는 뭐 처음 퀵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제 그 여러 번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지금 저희 요 URL 부분을 제가 채팅창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PDF로 그 이거를 퀵랩 가이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혹시 요 링크 제가 채팅창에 지금 남겨드린 링크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taw.qlabs.com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최초 1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워크샵을 등록해 주셨던 그 이메일을 가지고 제가 이 퀵랩에다가 등록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지금 오늘 참석하고 계신 워크샵 네트워크 앤 시큐리티라는 퀵랩 워크샵 세션을 이제 들어 오셔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메일 주소가 잘못 기입이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퀵랩을 회원가입한 이메일과 지금 이 워크샵을 등록해 주셨던 이메일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퀵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퀵랩은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환경을 저희 어떤 핸즈온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저희 솔루션들을 손쉽게 이제 테스트해보고 핸즈온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클라우드 업체에서 이게 폭넓게 활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런 내부적인 직원들도 트레이닝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퀵랩 환경을 활용하셔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해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퀵랩은 이렇게 이제 어떤 시나리오 베이스로 어떤 특정 시나리오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수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주어지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근을 하시면은 그 리소스들을 설정을 해보시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구성을 해보시면서 실제 이제 이 솔루션에 좀 친숙해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세 가지 퀵랩 세션을 이미 구성을 해놨고 여러분들을 초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와 함께 클라우드 아머를 구성하실 수 있는 HTTP 로드 밸런서 위드 클라우드 아머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WAAP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아까 소개됐던 SQL 인젝션 같은 공격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화면, 그런 환경을 또 구성을 해보고 직접 SQL 인젝션 공격을 모사해서 해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차단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부분이 제공이 되고요. 끝으로는 이제 레인 리미트라는 부분을 제공을 해서 여기 레인 리밋, 아까 소개드렸던 레인 리밋 기능을 이제 여기서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오늘 세션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수행하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6월 5일까지 한 2주 동안 굉장히 넉넉하게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셔서 언제든지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지나면 거의 안 해보시긴 하지만 실제 이제 생각나시면 여기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테스트해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아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저희 로드 밸런서 설정은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손쉽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고,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이것도 끝까지는 못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하나의 세션이 이제 1시간 반에서 짧게는 뭐 1시간 뭐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이제 1시간 반으로 원래 세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이 한 30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요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볼 부분은 그 오아스프 주스샵이라는 이제 가상의 웹 어플리케이션, 그 웹 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아머로 그 웹사이트를 보호해 가지고 일단은 SQL 인젝션 같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구성해 볼 거는 로드 밸런서와 이 로드 밸런서 뒤에 백엔드로 그 인스턴스 그룹을 이제 오아스프 주스샵이라는 거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US 센트럴 리전에 이제 서브넷을 C존에다가 서브넷을 구성해 놓고 이러한 자원들을 클라우드 아머에서 보호해 보는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퀵넷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퀵넷 페이지고 오늘 활용할 같이 해볼 부분은 WAPP 펀더멘탈 부분을 하고 요 세 가지가 이제 표시가 될 거고 여기 오픈 랩 이거는 저는 관리자라서 지금 뭐 디액티베이트 랩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픈 랩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픈 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러한 페이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3시간짜리였네요. 근데 뭐 제가 실제 해보니까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이 타이머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 GCP 콘솔에 임의로 주어진 요 밑에 있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액세스 콘솔 히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하시지 말고 그 오픈 링크 인코그니트 윈도우에서 좀 그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존의 구글 어카운트와 이게 혼동이 돼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인코그니토 윈도우에서 이 크롬에서 그리고 요 실습 환경은 저희가 보통 구글 콘솔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서 이제 최적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정도를 사용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 인코그니토 윈도우에서 열게 되면은 뭐 이러한 식으로 그 로그인 페이지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에는 아까 그 퀵넷 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패스워드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은 예, 이 임의로 생성된 퀵랩에서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접근이 되었고요. 예, 여기 프로젝트도 이미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저희가 이 퀵랩 환경까지 접근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는 이제 프리디파인드 된 와프룰, 그 와스프 탑10 리스크에 해당하는 와프룰을 구성을 해보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를 밑에 쭉 보니까 저희 클라우드 쉘이라는 CLI 환경에서 다 이 데모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쉘이라는 거를 먼저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쉘을 띄우시려면은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액티베이트 클라우드 쉘이라는 걸 클릭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밑에 이제 하단에 클라우드 쉘이 프로비저닝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몇 초 동안에 이제 저희 CLI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별도의 컨테이너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스토리지도 뭐
퍼머넌트하게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아니지만 임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관리 콘솔이라고 CLI 환경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쉘까지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명령어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쭉쭉 요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Gcloud Us List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어떤 계정으로 접근을 했는지 이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를 Gcloud Us List라는 게 시나리오에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클라우드 쉘에서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어서라이즈를 해달라는 팝업이 뜨는데 이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로그인한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은 그 프로젝트 아이디가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게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 저희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네트워크, VPC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솔에서도 그 GUI 환경에서도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 퀵랩 그 예시에는 이제 Gcloud 저희 CLI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VPC 데모라는 VPC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 모드는 커스텀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Gcloud 명령어를 복사를 하셔서 저희 시나리오에 있는 걸 그냥 붙여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고 하면은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하시는데 이제 이 퀵랩의 한 가지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페이스트 해가지고 붙여 넣으시면은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은 하실 수 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어떤 거를 하고 있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VPC를 정상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VPC 내에 서브넷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은 여기에 또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그 VPC 데모라고 방금 만들어 놓은 것에 이제 10.1.1.1 24 서브넷 마스크로 서브넷 VPC 데모 그 서브넷 1이라는 서브넷을 이제 US 센트럴 1 리전에다가 만드는 Gcloud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세 만들어졌고요. 서브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VPC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스텝 1이 끝난 겁니다. 예, 정말 이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데 이 쉬운 함정에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VPC 파이어월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VPC 파이어월의 이 이름은 VPC 데모 allow juice샵이라는 VPC 파이어월 룰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거는 TCP의 3000번 포트를 허용하는 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실제 백엔드를 이따가 이제 백엔드 서버를 저희가 3000번 포트만 연결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될 거고요. 그거를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연결하게 될 건데 이제 로드 밸런서와 뒤에 있는 백엔드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버추얼 머신, 그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에 해당하는 버추얼 머신에 VPC 파이어월을 미리 오픈하는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PC 파이어월 설정도 이렇게 Gcloud 명령어로 3000번을 allow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헬스 체크에 대해서 VPC 파이어월을 또 allow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이 로드 밸런서의 소스 IP 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211.0.0의 뭐 22 서브넷 아니면 뭐 이런 그 저희가 그 가이드에 되어 있는 로드 밸런서 설정을 하실 때 보면은
이러한 헬스 체크 트래픽에 대해서 허용을 하셔야 이제 로드 밸런서에서 뒷단에 있는 그 백엔드로 헬스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를 그 헬스 체크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해 주는 설정을 파이어월에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 헬스 체크 트래픽을 허용해 주는 설정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부분을 태그를 allow 헬스 체크라는 그 타겟을 이제 여기 구성해 주게 되는데, 요게 일단 뒤에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만들 때, GC를 만들 때 요 타겟 태그를 설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룰을 타겟해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파이어월 룰을 그 조금 세분화해서 적용을 할 때 요 태그라는 거를 활용한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텝 2가 끝났습니다. 참 쉽죠? 예. 그래서 계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3에 이제 말씀드렸던 컴퓨트 엔진에 대한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트 엔진은 이제 사전에 저희가 정의해 놓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셋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오아스프 주스샵이라는 오픈소스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터브에 이미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기터브에 올라가 있는 오아스프 주스샵이라는 거를 일단은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저희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 놨고, 사전에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뭔가 웹서버를 올리신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다 완성된 채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거를 불러와서 저희 컴퓨터 엔진의 인스턴스로 불러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러한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그냥 테스트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내부적으로 데모를 하시거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나 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구글링을 그냥 오아스프 주스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기터브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활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내부에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턴스까지 만들었고요. 인스턴스 주스샵 서버를 만들어 봤고, 그래서 스텝 3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또 로드 밸런서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그룹은 저희가 뭐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 언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 뭐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서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 그룹을 구성할 때 언매니지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매니지드로 구성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활용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그룹이 이미 이런 주스샵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US 센트럴 C 존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그 버추얼 머신을 요 언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에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CLI로만 쭉쭉 하고 있어가지고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한번 나중에 꼭 한번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매니지드 그룹이 완성이 되었고, 요 언매니지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 포트, 네임드 포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파이어월 구성할 때 3000번 포트를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 3000번 포트로 요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번 포트를 로드 밸런서 단에서 이제 백엔드로 3000번 포트를 보고, 프론트엔드에서는 HTTP 80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트래픽은 80으로 들어오게 되고, 뒷단에 있는 백엔드는 3000번으로 연계하는 구성으로 이 언매니지드 그룹으로 이제 네임드 포트를 연계하는 구성을 이제 하는 거고, 예, 거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로드 밸런서 구성인데, 이제 뒷단에 이제 인스턴스 그룹까지 설정을 완료했고,
요 로드 밸런서 구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구성에는 이제 뭐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먼저 헬스 체크, 아까 3000번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헬스 체크를 파이어월에서 오픈해 주는 건 했는데 저희가 헬스 체크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TCP 포트 3000번에 대한 헬스 체크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 구성도 요 CLI를 통해서 완료가 되었고, 요 헬스 체크 3000번을 가져다가 이 TCP 포트 3000번이라는 헬스 체크를 가져다가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엔드 서비스를 구성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3000번 방금 구성했던 이제 3000번 헬스 체크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백엔드 구성을 이제 프로토콜은 HTTP 지금 뭐 별도의 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HTTP 로드 밸런서 80만 적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스샵 백엔드라는 걸 적용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스샵 백엔드에 이제 인스턴스 그룹을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TP랑 헬스 체크는 완료를 했고 이제 주스샵 아까 인스턴스 그룹과 이제 저희 백엔드 서비스를 매핑을 해서 로드 밸런서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인스턴스 그룹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까 만들었던 GC가 있었고요. 그 GC VM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스턴스 그룹에 포함을 했고 그거를 인스턴스 그룹을 다시 로드 밸런서에 붙이는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요거를 실제 앞에 프론트엔드와 URL 맵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URL 맵은 저희가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쪽 백엔드로 라우팅을 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이브리드 로드 밸런서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온프렘에 보내고 싶은 트래픽과 그 GCP 내에서 인스턴스 그룹으로 보내고 싶은 트래픽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의 정책을 정의할 땐 URL 맵을 가지고 저희가 로드 밸런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우팅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소화하는 게 URL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로드 밸런서 구성이나 뭐 이러한 그 이게 어드밴스드 워크샵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보는 차원에서 이러한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URL 맵을 포함해서 로드 밸런서 HTTP 프록시를 또 구성하게 됩니다. 프록시는 이제 어떤 로드 밸런서 자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RL 맵이랑 이 프론트엔드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 프록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포워딩 룰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뭐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깊숙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포워딩 룰, 그 뭐 프록시, 타겟 프록시, 그리고 URL 맵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그 연계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로드 밸런서가 구성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어들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워딩 룰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로드 밸런서도 모두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5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아머 시큐리티 팔리시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팔리시 셋업은 그 저희가 SQL 인젝션을 프리 컨피규어드 된 부분을 임포트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시큐리티 팔리시를 SQL 인젝션이라고 만들어 보고요. 블록 SQL 인젝션이라는 이름의 보안 정책을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시큐리티 룰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룰의 업데이트를 이제 어떤 액션 부분을 403을 그러니까 deni를 수행하는 액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구성을 한 거를 확인을 해보면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설정된 부분을 컬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면은 컬 if config me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앞에 IP가 하나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4.81.219.6이라는 IP가 실제 이 클라우드 쉘이 가지고 있는 IP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쉘의 IP가 요 IP이기 때문에 요 IP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룰을 넣어주기 위해서 요 부분을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부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포트 로컬 I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 익스포트 클라우드 쉘 IP 부분에는 방금 명령어로 쳐서 이제 저희가 확인한 그 34. 죄송합니다. 아이고. 클라우드 쉘에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익스포트 해가지고 IP들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실제 34. 81점 이게 클라우드 쉘의 IP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실제 클라우드 쉘의 IP 부분을 그 저희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 34.81.219.6 좀 전에 그 클라우드 쉘의 IP를 확인한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로컬 IP로는 여러분들 그 실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IP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 치시면은 자기 IP, 공인 IP 확인할 수 있는 IP 그런 명령어들을 그 웹사이트들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 IP 어드레스를 구글링 하시게 되면은 내 IP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마이 IP 어드레스라고만 구글에 치시면은 저희 구글에서 그 Your Public IP 어드레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글링에서 찾아놓은 공인 IP 부분을 여기다 이제 또 설정을 했습니다. 요 두 가지 IP를 확인해서 여기 익스포트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팔리시 부분에 여기 실제 구성한 IP를 좀 전에 그 설정해준 확장 그 로컬 IP와 클라우드 쉘 IP로 그 저희 클라우드 아머 룰을 허용해주는 룰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뒤에 또 이제 이게 1시간 거의 3시간짜리 랩이기 때문에 실제 3시간까지 걸리진 않지만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뒤에를 다 수행하진 않고 핵심만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클라우드 아머까지 다 만들었고 클라우드 아머에 제 IP까지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익스터널 IP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 익스터널 IP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설정해준 그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IP를 가지고 와서 저희 서비스의 IP로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요. 그 IP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잠시만요. 예, 여기 G클라우드 이제 스텝 10에 보면은 G클라우드 명령어로 forwarding 룰의 IP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공인 IP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공인 IP를 가지고 웹브라우저에 이제 치게 되면은 이 공인 IP로 주스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주스샵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이고요. 저희가 아까 컨테이너 이미지로 웹서버를 띄워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시고 저희가 SQL 인젝션 공격을 해본다고 했으니까 SQL 인젝션 공격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은 시나리오에 보면은 여기 로그인 페이지에 가서 로그인 페이지에 가보면 로그인 페이지는 여기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제 뭐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왜 허용이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룰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요 SQL 인젝션을 엔드 조건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됐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SQL 인젝션 뭐 CLI로 하셔도 좋고 GUI로 하셔도 좋고 실제 들어가셔서 조금 저거를 뭐 KR로 바꾸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US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 룰을 다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잘 차단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실제 어떤 로그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허용 로그가 발생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오늘은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그 발생된 걸 보시려면은 이 밑에 쭉쭉 내려가셔서 클라우드 로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로깅이라는 부분을 로깅 익스플로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로그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고 이 밑에 이제 CLI는 지금 안 볼 거니까 잠깐 덮어 놓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 볼 수 있고 밑에 리소스 타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실제 트래픽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발생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 차단 로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시빌리티 부분이 워닝이라는 로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워닝까지 확인을 하셔서 어떤 로그들이 차단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냥 get에 해당하는 로그를 하나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제이슨 형식의 로그들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이슨 페이로드를 이렇게 확장하셔가지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HTTP 로그랑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로그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퀵랩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은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런 그 와스프 주스샵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여기에 SQL 인젝션 같은 거를 해보실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 그리고 어떻게 차단이 되고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시나리오라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봤고요. 일단은 마무리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WAAP라는 게 웹 앱과 API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안 솔루션의 약자리인데 이거는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풀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선착순 두 분을 이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이미 완료가 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웹 어플리케이션 앤 API 프로텍션이라는 부분이고요.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저희 클라우드 아머라든지 이 웹 그 리스크 API 그리고 리캡차 엔터프라이즈까지 오늘 장시간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 그 어떤 활용하셔서 좀 보안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그 설문조사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꼭 설문조사까지 해주셔야 저희가 등록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